나는 매티 윌콕스 노블이다. 나의 남편 윌리엄 하서 노블과 함께 1892년부터 1934년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살면서 선교사로 일했다. 나는 지금 1919년 3월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거리마다 넘쳐나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를 울린다. 양손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 감동적이고 비통스러우며 용감한 그들의 외침이 우리 집 창문을 통해 들려온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경기도의 마을들이 불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특정 마을들이 불타버렸다는 결정적 소식은 그곳에서 서울로 도피해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당시 수원군에 속해 있던 이곳에서 불타는 마을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다. 1910년에 이제 일제는 적은 인원 가지고 이 조선을 효율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두세 개의 면 단위를 하나로 만들고 또 두 개, 세 개의 그 시군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남양군이었던 이 지금 화성 지역을 수원군하고 합쳐서 수원군이라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쳐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만세운동 소식은 언제나 신문 일면을 기록했다. 그리고 3월 초순경 수원에서도 만세운동의 기운이 시작됐다. 이 화성은 그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갯벌을 막아서 간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나 논을, 염전과 논을 만들어서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필요했던 거고, 당시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석유, 성냥, 피복, 뭐 이러한 것들을 일본인들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자, 농민들하고의 그 갈등은 심화되었던 거고. 무리한 간척 사업과 약탈로 인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깊었던 화성 사람들. 그 일제시대 이쪽이 또 왕실 재산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토지 그 조사 사업을 할 때 그 재산을 관리하던 그 소장민들은 이게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더 많이 부과가 되고 하니까. 뱃길을 타고 들려온 만세운동 소식은 그들의 억압된 서름에 불을 붙였고 농사만 짓던 시골 촌부들의 손에 태극기를 들게 만들었다. 마산포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를 드나들던 상인들이 인천에 대단하다. 우리도 만세운동을 부르자. 서강에 그 대동회를 하면서 거기서 정날 만세운동을 계획해. 1919년 3월 26일 당시 매일신보를 통해 만세 소식을 접한 홍면옥은 주민들과 함께 조선 총독부 최말단 통치기구인 송산면사무소로 향했다. 그렇게 모인 150여 명의 군중은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사강주재소의 경찰들은 수적 열쇠로 주민들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1919년 3월 28일 수원군 송산면 사강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28일 날 사강장날 마을 단위로 다 연통을 해서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28일 날 뭐 평상시 장날보다도 엄청난 사람이 막 마을 들어넘기를 앞장서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천여 명의 군중은 국권 회복을 위하여 태극기를 지켜들었고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 파출소 그 순사부장 노고찌라고 그 사람이 와서 말리니까
말려도 듣지도 않고 만세를 부르니까 이 총을 겨누니까 이제 사람들이 흐트러질 거 아니야. 이거 주모자 되는 분한테다 쐈어. 홍미연옥 씨라고. 그분이 관통상을 입었지.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그들의 함성은 거세었다. 노구찌 순사는 총을 발포하여 주민들을 해산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면옥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군중들이 주제소를 포위하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흥분하게 되고 막 돌을 던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노구찌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수원 마도 쪽으로 이제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것을 한 5, 600m를 쫓아내려가서 달아나는 걸 이제 돌을 던지니까 이제 맞고서 쓰러졌겠죠. 그래서 쓰러진 그 노구찌를 이제 돌하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3월 28일 날 노구찌가 처단되는 화성에서 아주 그 쇼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당시 노구찌 순사부장의 검시도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주민들은 노구찌에게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당시 수원군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 지금은 화성시가 된 이곳 한 야산에 노인 한 명이 애처로이 무덤을 지킨다. 올해 86인 홍사홍 씨. 그는 96년 전 그날 이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홍씨 삼형제의 후손이다. 이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신데 1919년 3월 26일 날 송산면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적에 그 주모자가 홍미연옥 씨인데 미연옥 씨하고 인양만들하고는 상당히 집안간은 아니라도 일가간에 서로 학자들이시니까 서로 교류가 깊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를 없어서 노구찌를 타살을 해가지고 인양만이 붙잡혀 들어가서 가지고 7년 없고 인양만은 9개월 없고 이렇게 치르신 거지. 지금은 2개의 봉분만 남아있는 이곳. 막내 홍관우의 무덤은 근처 납골당으로 옮겨졌다. 근데 그 형무소에서 사진이 있는데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두 분의 사진은 없어. 셋째 할아버지는 사진은 있어요. 홍남후, 홍열후, 홍관후. 그들을 기억하는 한 장의 사진. 막내 홍관우의 사진이다. 투옥 당시 형무소에서 찍은 모습이다. 홍 씨가 기억하는 조부에 대한 기록은 젖먹이 시절 그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것들이다.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고생들 많이 했었지.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45세 돌아가셨어. 그때는 뭐 그 지경이니까 감옥에 전부 잡혀 들어간 양반들 치고서 집안에서 여자들을 호강한 집들은 하나둘씩 전부 고난 속에서 살았었지. 뭐. 28명의 젊은이들이 잡혀 옥고를 치렀다. 홍면옥. 그는 송산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홍면옥과 함께 송산 지역 3.1운동을 주도하고 노구찌 처단에 일조한 왕광현. 당시 송산면 서기로 송상 지역 3.1운동을 주도한 문상익. 형무소에 남겨진 그들의 사진과 후대에 전해지는 그들의 이름들이 96년 전 그날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송산면의 3.1 독립 만세운동은 아주 자의적이고 자발적이었던 거죠. 누가 이렇게 선동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을 떠나서 전라도 그 순천 지역 사람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다가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서 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뭐 지금 나가서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노구찌 순사대장의 죽음으로 분개한 일본 경찰은
마을을 불태우는 것으로 보복을 시작했다. 송산면에서 약 200여 가구가 불에 타요. 그래서 3월 28일 이후 이제 일본 헌병대 승용들이 들이닥쳐서 만세 운동에 참여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당시에 순사 보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인도 있었을 거고 해서 이제 첩보하는 대로 당시 이 아랫마을 저구동이라고 하거든요. 저구동 마을 또 해문리 또 그 고포리 뭐 집중적으로 아주 불을 타게 되는 거죠. (1919년 3월 30일) 수원에서 30명이 죽었다. 그들이 이미 불에 타 재가 돼버린 후에야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실상이 전해들은 그 어떠한 소문보다도 훨씬 참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마을이 불탔다. 하지만 그네들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사강장터 만세 시위가 있고 3일 후인 1919년 3월 31일 발안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날 이제 이정근 열사를 앞장 세워서 이 팔탄, 향남, 양감 이 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발안장터에서 대단한 만세운동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이정근 열사가 칼에 맞아 창자를 토하시며 돌아가시죠. 칼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독립만세를 외치다 죽어간 이정근 열사. 그의 죽음은 주민들을 더욱 봉기하게 만들었고 동년 4월 2일에는 주변 14개소 산에서 봉화 횃불 시위가 전개되어 화성 일대는 만세운동의 열기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서 그 횃불 시위도 있었지만 장터에 큰 시위는 없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이제 조암장 날이에요. 그래서 우정장안 양재면에 2,000명의 주민들이 쌍봉산으로 몰려나와 만세를 부르고 그 당시에 양재면 지서가 있던 화수리로 달려가요. 그리고 1919년 4월 3일 4월 3일 날 장안면 어은리에 있는 면사무소를 습격하게 되는 거죠. 그 장안 면사무소 기물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집을 하게 되는 거죠. 우정면, 장안면 주민 2,000명은 장안면 사무소와 우정면 사무소를 파괴 방화한 후 일본 치안의 상징인 화수리 일본 주재소로 몰려갔다. 주민들은 면사무소에 있는 각종 서류를 불태웠다. 일본인들이 주민들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서류들이었다. 지금은 겨울의 끝자락에 서글픈 바람만이 남아있는 이곳. 일본 총칼 앞에 억눌린 외침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이 두 면의 호수가 대략 2,000여 호인 점을 감안하면 각 집마다 한 명 이상의 장정이 발안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주재소를 포위하고 그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자 그 가와바다가 이제 총을 쏘고 나오죠. 그러나 이제 가와바다도 그 자리에서 이제 몽둥이에 맞아 죽고 타살을 당했는데 그 들리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없고 돌무대기만 아주 커다란 돌무대기만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돌멩이를 던졌으면 시체는 돌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격렬한 싸움. 골파열을 동반한 열창 1개, 30여 개의 창상, 뇌진탕과 두개골 출혈.
그저 평범한 촌부였던 그들은 내 가족의 죽음 앞에 결국 돌멩이를 들었고 시체조차 보이지 않는 돌무덤을 만들었다. 처음에 3.1운동 평화적으로 가다가 일제 강력한 어떤 진압과 탄압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무장투쟁, 폭력적인 투쟁, 이것이 바로 해외 그 항일 무장투쟁으로 연계되는 중간적인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그 당연하고 정당한, 계속적으로 일제가 그 총칼로서 사람 죽이고 하는데 그 저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4일 새벽, 어둠의 장막을 찢으며 사방에 요란한 총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한 개의 소대병력이 달안에서 달려와 화수리를 완전 포위하고 마구 총질을 하였다. 하풀이 나고 그러니까 피해시다가 장소는 여기 일로 넘어는 산 거기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대. 그래 노인네들만은 땅땅 총소리가 나서 보니까 무언 데서 봤겠지. 보니까 소나무를 끼안고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지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셨더니. 올해로 78배 손자는 조부의 마지막 모습을 이웃에게 전해들었다. 일본이 마을을 불태우는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것은 누군가의 아주 작은 실수에서 비롯됐다. 이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 농기를 거기다 내밀고 오는데, 그 농기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새겨 있고, 그리고 수천리 대동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리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가와 바다를 타살한 주모자도 거기 있다. 그래서 우선 화수리를 불 다 질러버리고, 일본 순사 가와바다 처단 이후 화수리 여수동, 화수동, 구론리 주민들은 일경의 보복을 예상하고 캄캄한 밤중에 오란리와 호곡리 바다 쪽으로 피신했다.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수비대들은 마을에 불을 질렀고 남은 주민들은 모진 몽둥이질을 당해야 했다. 수비대들은 탈진에 쓰러진 주민들을 냇가에 들어다 팽개쳤다. 저 낭섬이라고 있어요. 저 바다 끝에. 그러들 피난을 쳐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아버님 또래 되신 양반한테 한번 들었더니 그 양반은 미처 못 가서 저 다리꼬라고, 옛날엔 이제 다리꼬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때는 그 양반들이 이제 아마 한 10살 먹었을 적인가 봐. 그렇게 훔쳐 있었다는 소리 들었어. 하여간 주민이 제일 피난을 갔다는 거지. 이제 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화수리 구장 송찬호는 72군데나 칼로 난도질을 당했다. 4일날 밤, 5일 새벽까지 수천리를 가서 교회를 불지르고, 그리고 거기 동네를 온통 다 불질러요. 교회도 불지르고. 그래서 뒷동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뒷동산이 바로 넘어오면 고주리로 해서 바란이에요. 5일날이 바란 장날이죠. 밤중에 도망갔던 주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바란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우정, 장안, 팔탄 등지에서 일어난 화성의 만세운동에는 천도교와 기독교가 가장 중심에 있었다. 화성 지역의 3.1운동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라든가 천도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여러 종교 세력이 3.1운동이라는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화합과 통합을 이룬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의 3.1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석포리 주곡리 주민인 차병한 차병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 수천리의 백낙녀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와 김교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안리의 일부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 세력이 연합해 만세운동을 벌였다.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만세운동의 주동자가 주로 천도교인이었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도 같이 이제 연합전선을 형성했으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천도교 전교실이 가장 문제화될 수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 전교실 갖다가 불태워 버렸고, 뭐 천도교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천도교 전교실과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참혹한 보복은 시작됐다. 일본은 우정면 장안면 시위를 주도했던 차인범, 김응식 등 198명을 검거했다. 그리고 김형묵 등 51명을 기소하였고 차인범은 옥중 순국하였다. 서당의 훈도이며 구장으로서 장안면, 우정면 만세 시위를 주도한 차병한, 장안면 수천리 태생의 기독교 목사로 기독교인들의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교철, 화술이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 시위를 지휘했던 차병혁, 그리고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시위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체포와 고문이 독리마다 이어졌다. 한강리, 마산동 주민들은 초죽음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였고 조합리에서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자 큰 집들만 골라 불을 질렀다. 그러나 1차, 2차 진압에서는 그렇게 동네마다 불을 질름으로 겁을 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화성 지역에, 이 수원군 지역의 독립운동은 가라앉질 않자 결국 극약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 그래서 선택된 곳이 제암리. 나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꿈을 꾼다. 제가 되어버린 교회, 숫덩이가 된 시신들, 살이 타면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병이 날 지경이었다. 우리는 불타버린 교회의 잿더미를 보았고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새까맣게 탄 뼈도 보았다. 내가 제암리에 도착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흘이 지나서였다. 그 참혹한 사건은 1919년 4월 15일 일어났다. 파란 내 다른 지역의 시위 주모자들은 2차에 걸친 검거 작전으로 대부분 체포됐다. 반면 파란 시위에 참여했던 제암리 주모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체포되지 않은 주모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사건의 시작이었을까? 그 일본 순사들 파란 이제 주재소에서 보기에 우리 여기가 그냥 몇십 명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 밀려온 게 또 군중심이라는 게 와, 그 만세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다 만세군 같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갖겠지,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꾸지 못하고 수원에서 헌병대를 지원 요청을 해갖고 바란에 있는 여기 앞집에서 순사하고 들어와갖고는. 파란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제암리 고주리 주모자들의 정보는 제암리에서 살다 나온 순사보 조이창에 의해 일본 경찰 조직에 그대로 보고됐다. 아리따가 바란에 온 것이 13일이에요. 14일 하루 관내를 다니면서 처형을 해요. 몇 명 찾아 살해하고. 그리고 15일 날 2시쯤 제암리를 진입해서 테러를 차단하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아리따가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교훈을 하겠다. 해서 주민을 모개하고. 수비대가 제암리를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사사카는 조이창을 시켜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교회로 모이게 했다. 사람들이 모이자 수비대는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출입구와 창문에 큰 못을 박아 출구를 모두 폐쇄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자행됐다. 뭐 총칼 들고 칼 뽑아 들고 뭐 헌병도 총 다 하고 이랬는데 강제 비슷하게 들어갔지. 가니까 뺑 돌려 싸고 총 겨누고 했더니 그 집가리 시골에 집가리에서 집가리 타작한 집가리에서 집 갖다가 뺑 놓고 나무 못질하고 그러고 뭐 갖다 터치니까 사람들이 뭐 실신도 하고
끊어놓고 그냥 석유통 갖다가 불 지르고 총질하고 뭐 그러니까 아수라 불덩어리가 된 거잖아. 사람들이 산채로 다 죽어갔다. 흑벽을 뚫고 탈출을 시도한 이는 수비대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도망가는 이가 있으면 수비대가 쫓아가 칼로 목을 베었다. 거기 교회 마당에 집에 한 가리 있는데 그거 갖다 다 사나무에다 끼얹고 석유 한 통 사다 놓은 거 있는 거 다 갖다 끼얹고는 위에서 싸놓고 아래서 싸놓으니까 그냥 천지가 진동한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봐도 그냥 어디 해가 졌는지 연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독립운동가였던 정한경은 이렇게 기록했다. 29명의 남자들이 교회에 가서 안에 들어앉아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종이 창문 틈으로 군인들이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남편이 교회에 불려갔는데 총소리가 나자 놀란 2명의 부녀자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달려와 군인들의 틈을 비집고 교회로 접근하려 하자 그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19세의 젊은 부인은 칼에 찔려 숨지고 40세를 넘는 다른 한 여자는 총살당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여인 전동리. 그녀는 당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마을 사람이다. 그녀의 기억 속에 그곳은 흡사 지옥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튿날가정 여기서 30리가정 차가 날아가고 송장택 나가가더래요. 강태생 부인이 아주 챙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됐나 봐요. 그래 이 뒷동산에서 우리니까 왜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기 들어가더니 나오더라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큰 칼로다 목을 한 번 치니까 실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2번을 치니까 뚝 떨어져서 펄펄 뛰더래요. 백발이 성성한 손자는 제암리에서 죽어간 조부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저 좁은 골목길인데 막 꺾고 들어왔는데 일본 헌병을 만난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하다가 맞닥뜨리니까 뭐 이랬는데 그냥 불 붙었는데 옷에 다 불 붙고 이런 건데요. 뭐 몰골이 말도 아니겠지 뭐. 근데 보더니 그냥 칼로 총의 끝에 있는 꽂혀 있는 칼로 여기서도 이렇게 찍으니까 저 음식에 떡국을 잡수셨대나 봐요. 근데 뭐 그러긴 떡국이 하나 참 이렇게 쏟아져서 뭐 거기서 이제 즉사해졌죠. 교회를 불태운 수비대는 마을 민가에도 불을 질렀다. 외딴 집 한두 채만 남기고 제암리의 31채 가옥이 모두 불길에 휩싸였다. 근데 집집마다 다 불덩어리 들고 다니면서 이놈들이 다 불 지른 거잖아. 그리고 한 집인가 두 집만 남았대. 외딴 집만. 어떻든 여기는 그 몰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헌병들 순사들을 다니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그 후에도 그 다음날도 다니면서 뭐 나뭇가리, 직가리나 칼로 꾹꾹 이렇게 쑤시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말라졌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집도 물도 다 타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 고모 4살, 2살 배는 불러서 이런데 하늘을 가려야지 자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뒷동산에 가면 이제 산이 이렇게 패인 고랑 파진 데 가서 기대 갖고 나뭇가지 덮었고 애들 품에 안고 여기서 밤을 새는 거죠. 며칠을 새는 거잖아 그냥. 4살, 2살 배기의 자식들과 뱃속에 아이를 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울음은 또 얼마나 삼켰을까. 1982년 9월 화마에 죽어간 그들의 유해가 세상에 공개됐다. 그들의 죽음 이후 꼭 63년 만이었다. 그 장소도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줘서 내가 갔던 거고 다녔던 곳이었는데 요 옆에 바로 붙어있는 집에 전동리 할머니가 사셨어. 근데 거기를 아는 분은 우리 할머니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거길 가지 못한 거예요. 산속이고 또 거긴 그런 시체가 뭐 그렇게 묻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 곳이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24인데도 내 남편이, 내 시아버지가 거기 묻혔다는 것 때문에 계속 거길 다닌 거예요.
현재 제암리에는 당시 교회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순국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순국한 23인을 기리는 기념비. 하지만 제암리 희생자에 대해서는 각 자료에 따라 희생자 수를 달리 말한다. 조선 총독의 본국 보고에는 23명, 조선 군 사령관의 육군 대신 보고에는 29명, 당시 제암리 사건을 목격한 이병헌의 기록에는 37명, 윤치호 일기에는 35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또 다른 음모가 서려 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뭐 불탄 집이라든가 파괴된 집의 호수라든가 이런 것도 일본 측 기록에 다 나오는데 사상자 수는 좀 적게 나와요. 일본 측 기록에는. 그러나 선교사 측 기록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이제 제암리 이후에 굉장히 그 국제적인 파장도 있고 상당히 그 여론이 그 조선 총독부 쪽에 그 좀 부정적으로 그래서 화술이라든가 제암리 외에 그 우정면, 장안면 이쪽 지역의 피해 상황은 걔네들이 축소 보고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07년 2월 3.1운동 당시 일본의 사건 은폐 축소에 대한 사실이 한 일기를 통해 밝혀졌다. 우스노미야 타로. 그는 1919년 조선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있었다. 宇都宮太郎は、もちろん陸軍の軍人でこの3.1独立運動の時に朝鮮軍司令官つまり朝鮮に配属されていた日本軍の最高指揮官を務めていた人物です。 우스노미야 다로 대장의 일기에는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제암리에서 주민 약 30명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 학살한 내용과 그런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中尉は同村同村の八十教キリスト教キリスト教徒天道教徒34名八十教会キリスト教会の教会堂内に集め23問答の末その32名を殺し教会並びに民家24戸を焼きせるの真相を承知す。 은폐한 내용은 이러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처분하면 당연히 간단하지만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 안 좋은 기사만 써대는 외국인들에게 학살 방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제국의 입장은 몹시 불리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 내에서 폭민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진압에 종사하는 저 장병들 의혹을 없애기 위해 먼저 저항한 사람을 학살한 것으로 하고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밤 12시에 해산했다. 그리고 제암리 사건의 주모자였던 아리타 중위에 대한 처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진압의 방법에 적당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30일간의 중근신을 명하기로 했다. この有田中尉の処分については基本的にその日本側からその虐殺あるいは放火を行ったというその真相を隠蔽した上で、こうした有田中尉のという現地の指揮官に対してこうした純謹慎を命じたというような経緯になっていますので、ある意味その真相を隠蔽して責任を現地指揮官に押し付けたという理解は可能だと思います。そうした意味で、その現地指揮官に対する処分というのは、チャームリ事件の真相を隠蔽するという上での一つの手続き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かと思います。 기독교인도 있었다. 천도교인도 있었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아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누군가의 아내도 있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화마 속에서 죽어간 이들은 시체마저 한 덩어리로 엉켜 참혹한 광경이었다. 시방은 그 섬이 없어요. 집으로 손으로 묶은 거, 손으로 엮은 거, 그거를 한 30개 갖다가 놓고는 누이 볼 때 내 백도 할 거 없이 거기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고기 양보들을 잘 길러놨는데 그거 비워설랑은
마주대비로 해서는 장태우의 공동지되는 데다 갖다가 그냥 이렇게 모든 꾸대를 파고 그냥 실어넣었대요. 군인들은 제압리에서 떨어진 다른 마을로 들어가 마을을 불태웠다. 다른 5마을의 상황이 시체들을 매장한 것만 빼고는 제압리의 상황과 비슷했다. 제압리에서 일어난 화마의 바람은 그곳에서 불과 10분 거리가량 떨어져 있던 고주리로 불었다. 예, 그 당시에 뭐냐면은 우리 동네 고주리에서 그 교회당 그 불러놓는 거 그런 거 환경을 그 다 많이 배요. 그래서 고주리 주민들이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사방으로 그냥 그때는 이제 산이 우거졌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런 산을 전부 피했어. 올해 82의 김정택 씨는 고주리로 불어닥친 화마의 불길로 인해 조부와 증조부 일가 6명을 모두 잃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세불로 그 행급백이 더 있냐? 도망갈 게 뭐 있냐? 그 사람마다 그냥 그 한 가족이 그냥 있은 거예요. 아리타가 이끄는 수비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김홍렬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당시 상황을 이병헌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 인동 천도교인 김홍렬 씨 집으로 가서 김성렬, 김세열, 김준학, 김주업, 김흥복 등 6인을 체포하여 결박하여 놓고 집단과 나무로 덮어놓고서 석유를 뿌리고 또 상화장을 하였다. 고주리에서 학살당했던 사건들 갖다가 기록을 남겨놓는 3.1운동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제한학살 광경을 목격을 하고 남겨놨던 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선진은 천도교의 월보에 고주리 참변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6명을 포박지어 집 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군도로 김홍렬을 필두로 차례차례 목을 베고 난도질을 하여 참혹하게 죽였다. 수비대들은 6명의 시체를 모아놓고 집가락에 짚을 날라다 쌓아놓은 후 불을 질렀다. 김조업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참사를 당한 것이었다. 화장을 이제 그냥 불을 질렀는데 사흘을 타는 거예요. 거기 동네 주민도 오지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흘 이제 후가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분들 다 이제 가고 몇 분 안 계신 분인데 와서 그 수습을 하니까 이 뼈가 누구 건지도 모르게 잘라지고 뭐 이러고 사흘을 타신 게 녹았잖아. 그 동네 사람들도 없는데 몇 명이 그 뼈를 추려가지고 해보니까 얼마 안 돼. 누구 건지도 몰라. 그 들것질 해가지고. 여기서, 신유대지 얼마니 공동묘지가. 그런 묘지 이렇게 엮으니까 아주 시체가 없다시피 한 거지. 그렇게 무참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년 9세였던 김세열의 아들 김원기는 김주업에 처 한씨가 끌어당겨 치마폭에 감추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그녀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씨 부인은 너무나 잔인한 참살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3일 만에 죽었다. 느낌은 비참하지요, 뭐. 힘이 없다는 게 우선,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이 혼자 살라고, 혼자 잘 살라고 독립운동에 하신 분도 아니고, 나라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에다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무슨 보상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이름이라도 계속 이어지게 좀 하고, 예? 나라를 지키는데 무엇을 더 바라랴. 그저 그들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주기를. 죽어가는 이들의 바람도 그랬을 것이다. 마을이 불타는 소식에 화성 지역의 만세 시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때 참변을 듣고 달려온 한 외국인이 있었다. 호랑이 서코필이라 불렸던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였다. 제암리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이러한 소문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던 분이시죠. 4월 17일 날 이제 제암리에 가셔서 이제 자전거로 직접 그 제암리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촬영을 하셨죠. 내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를 방문한 이틀 후인 19일이었다. 타버린 교회와 뒤엉켜버린 시신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화성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활발한 3.1 운동을 일반적으로 일제는 수원 사건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이 이제 열띤 취재를 했고 그러한 그 내용들이 미국이라든가 카나다에 있는 그 선교 본부 쪽에 알려지게 되고 또는 이제 기자들이 특파됐던 파견 나왔던 그러한 어떤 그 여러 나라에서도 3.1 운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던 것이죠. 선교사들은 현장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미국 교회에 진상을 알렸다. 이 진상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제암리 학살이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애초부터 제암리 학살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탄압 사례와 그리고 부당한 어떤 인권 탄압의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이것이 사실은 일제의 어떤 잔인함과 일제의 그러한 포각성을 전 세계에 오히려 그 전파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1919년 4월 23일자 주한미 총영사 커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암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가 30여 명에 이르며 제암리와 같은 운명을 당한 마을이 14개소나 더 있다고 쓰여 있다.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 부영사 갈로아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전 세계는 경악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제암리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이후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가 폭로되는 계기가 됐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곳에서 일제의 지배하에서 아주 그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조선의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항쟁했다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에 보도됨으로써 일제의 제국 침략의 어떤 잔악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사강리, 봉가리, 612, 삼존리, 중송리 등 하나의 마을이 불타고 또 다른 마을이 불탔다. 그리고 그 불길이 화성 전체를 덮었다. 경기도에서 390여 가구가 불에 타죠. 뭐 사람은 뭐 차지하고 가옥에 불탄 걸. 그런데 그 중에 270여 가구가 화성에서 불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약 5명인가 6명이 일본인 순사를 처단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3사람, 화성에서 2사람. 그러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1사람, 화성에서 2사람이 처단이 되는 거죠. 일본의 무력 통치에 맞서 누구보다 강하게 저항했던 화성 사람들. 수많은 피해 기록들은 조국 독립에 대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그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또는 민족의식을 갖고 투쟁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9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날의 화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일까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도 하나둘 사라져간다.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이 3월 열이튼 날이시거든. 김인년. 그리고 이제 만세탕에 돌아가신 것만은 확실하지. 웬만한 사람 다 돌아가시고 또 그것이 이제 묻혀지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금신 저기 아니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묻힌 거지 어쩌까지.
백발노인이 돼버린 그들의 손자에게도 까마득한 옛 기억이 되어버린 기록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들의 손자들도 고인이 되면 힘겹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억마저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까. 창문 사이로 비추는 햇살은 언제나 따스하다. 하지만 96년 전 그날의 하늘만은 그러질 못했다. 1919년 김인년 그해 봄, 그날의 하늘은 누군가에게는 흙빛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핏빛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의 빛이었을 것이다. 한 평밖에 안 되는 데서 7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셨으니 그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절로 눈물이 나. 그런 고초를 겪고 나왔어서 이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안타깝고 한스럽지. 살이 타들어가는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아비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인네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목 놓아 울지도 못했다.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했다. 그 흔한 무덤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저 질긴 목숨을 연명하려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얘기. 세상에 이런 국어가 어디 있느냐.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마음이 내가 와 닿으면 그래 용서하마. 잘 지내자고 하는 거지. 생전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용서한다? 세상에 이런 놈은 국어가 어디 있냐. 사진 한 장, 이름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으리라. 그저 이름 없는 나그네 마냥 사라진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더 많은 것을. 그냥 정신이 깜막깜막하고 이제 내가 가는구나. 그런데 무언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전수해 줄 텐데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세월이 흘러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나는 기억해 줄 것이다. 그날의 만세 소리를.